안녕하세요. 저는 위생명시스템학부 20학번 권나연이고요. 지금 4학년 1학기를 하고 있고 박상현 교수님 랩실에서 학부연구생을 하고 있어요. 저희 연구실 이름은 일단 단백질 구조 실험실이고요. 이제 말 그대로 단백질 구조를 연구하는 실험실이에요. 일단 단백질을 만들고 정제해서 단백질 결정을 만들고 단백질 회절 실험을 한 다음에 회절 실험으로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단백질 구조를 분석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어요. 학부연구생은 이제 3학년 1학기 때부터 이제 작년 5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원래 전공을 생물학으로 정했을 때부터 조금 단백질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단백질 구조가 단백질 기능을 결정한다. 둘의 상관관계가 아주 매우 높다라는 것이 가장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가고 나서 이제 박상현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2학년 2학기 때는 물리화학 실험,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구조생물학 실험을 들으면서 단백질 구조에 대한 이론, 그리고 단백질 회절 실험에 대한 이론, 그리고 회절 실험으로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단백질 구조를 밝히는지 이런 게 가장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박상현 교수님 랩실에서 학부연구생을 한번 시작해보자 하고 계기가 됐어요. 보통은 학부연구생을 시작하려면 메일을 작성을 하는데 저는 메일을 작성해가지고 이제 다 준비해놓고 간단한 자기소개서랑 영어 성적이나 성적 증명서를 전부 뽑아놓고 메일을 안 보내고 정작에 정말로 할 때는 이제 생물학 수업이 끝나고 교수님께 찾아가서 말씀드렸어요. 단백질 구조 연구실이니까 단백질 구조를 밝히는 연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단백질이 있는데 지금 가장 주요하게 하고 있는 거는 항생제 내성을 가진 균이 항생제 내성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가장 주요한 단백질이 있는데요. 그 단백질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균의 경우에는 1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2개 정도를 맡아서 항생제 저항 단백질이 항생제랑 결합을 하면서 이런 구조를 이뤄서 항생제 내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데 그 항생제랑 결합하는 구조를 밝히고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항생제가 없을 때의 구조는 어떤지 이런 거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 주제는 교수님께서 보통을 정하시는데 이제 가끔은 연구원들이 좀 재미있는 거나 흥미가 가는 게 있으면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항생제 내성 단백질이 14가지가 있는데 보통 거기서 제가 2가지를 맡고 다른 사람들도 한두 가지씩 맡아서 내가 맡은 단백질에 대해서는 단백질 발현부터 구조 분석까지 전부 전적으로 맡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혼자서 모든 거를 다 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단백질 하나를 이제 연구원 2명이 맡아서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혼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실험을 하면은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실험은 이제 5가지 절차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단백질을 만들고 단백질 발현 그리고 단백질을 정제하고 정제해서 얻은 단백질로 결정을 만들고 그리고 결정을 만든 거를 이제 포항 가속기에 가져가서 회절 실험을 하고요. 회절 실험을 하고 나서 모은 데이터로 구조 분석을 하게 되는데 보통 포항 가속기에 가는 경우는 2~3달에 한 번씩 가기 때문에 가장 주로 하는 실험은 아니고 보통은 발현, 정제, 결정화 작업을 하게 돼요. 이제 단백질 발현부터 시작하면 일단 단백질 정보가 있는 플라스미드를 원하는 셀 안에 넣는 트랜스포메이션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셀을 키우는 셀 컬처를 하고 그 셀 안에 있는 단백질을 얻기 위해서 셀 라이시스를 해서 셀을 깹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내용물들 중에서 원하는 단백질을 얻어야 되니까 그 단백질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나 사이즈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원하는 단백질만 얻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 단백질을 얻어서 결정화 작업, 스크리닝이라고 하는 결정화 작업을 하게 되고요. 이제 결정의 모습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좀 추가적인 실험도 하게 됩니다. 보통 그렇게 하고 이제 단백질을 얻은 단백질이 내가 정말로 원하는 단백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SDAS 페이지 같은 거를 하기도 하고요. 트랜스포메이션에 사용하는 셀을 직접 만들기도 합니다. 보통 연구를 같이 하는 분들을 그럴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각자 단백질을 각자 맡기 때문에 시간이 같이 맞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랩실에서 퇴근하고 어딘가를 같이 가는 일은 잘 없고요.
그냥 뭐 포항 가족기에 갔다 와서 조금 쉴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은 이제 연구실에 나와서 연구를 하지는 않고 조금 같이 수다를 떨거나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저희는 세포를 다뤄가지고 단백질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세포가 말을 안 들어주면 조금 세포가 기분이 나쁘거나 하면 세포가 좀 생각보다 느리게 자라는 경우도 있고 다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변동도 좀 크고 이제 세포가 얼마나 잘 자라느냐에 따라서 이제 단백질 결정이 어떻게 잘 자라느냐에 따라서 일정은 좀 많이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근무 시간이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학기 중에는 일주일에 정해진 근무 일수나 시간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교수님께서 이제 학부연구생이다 보니까 아직 공부도 중요하고 하니까 조금 자유롭게 두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정해지는 건 없고요. 방학의 경우에는 10시부터 5시까지로 시간이 좀 고정되는 편이에요. 세미나는 저희 랩실은 거의 참여하지 않아요. 그리고 랩미팅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내가 지금 얼마나 한 거를 확인을 하고 디스커션이나 이런 거를 필요로 하는데 그래도 랩미팅을 하는 경우는 없고요. 이제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떤 실험을 했는지 PPT에 간략하게 작성해서 교수님께 드리는 방식으로 합니다. 제 학부연구생을 처음 시작했을 때 아무래도 그때 3학년이었었고 3학년 때는 좀 전공 수업이 많았으니까 공부 시간을 좀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했던 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때 3학년 1학기 때 좀 공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구나를 깨닫고 이제 그때 방학 때부터 좀 시간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엑셀에 스케줄러를 만들어서 이제 평소에 뭐 다른 중요한 일정 같은 거를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연구 계획을 세워놓고 그리고 나머지 일정들을 정리하고 공부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식으로 스케줄러를 짰습니다. 일단 학부연구생을 하는 거에 가장 큰 장점은 연구를 직접 해보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대학원에 진학할 거를 생각을 하고 학부연구생을 시작했는데 이제 대학원 생활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도 있고 직접 연구도 해볼 수 있고 이제 연구나 실험을 하면서 연구원으로서의 자세, 가져야 될 마음가짐 같은 것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선배들한테 대학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실험을 해보는 게 정말로 크지만 이제 그걸로 인해서 연구원이 가져야 될 자세도 얻을 수 있지만 이제 제 가장 큰 스펙이 되기도 했습니다. 학부연구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딱히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학부연구생이 되고 나서 학부연구생 생활에 가장 도움이 되는 거는 일단 영어가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논문을 좀 읽어야 되고 논문을 빠르게 읽는 데에는 일단 영어 단어도 많이 알아야 되고 읽기 실력도 있어야 되니까 영어는 미리 공부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대학원 진학에도 영어 성적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실험 수업 같은 거를 좀 열심히 들어두면은 이제 처음 정말로 이제 내 손으로 실험을 해야 되니까 기계 같은 거를 사용 방법을 좀 미리 알아둔다던가 그리고 실험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이제 실험 관련한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되는가, 어떻게 얻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레포트를 작성해서 어떤 식으로 실험 설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미리 열심히 해두면 학부연구생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0학번 코로나 학번이다 보니까 이제 1, 2학년 때 시간이 정말 많이 남았는데 그동안에 일단 토익이랑 탭스를 먼저 공부를 했었어요. 네, 좀 또 너무 열심히 하기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때는 지금은 이제 5년으로 바뀌었는데 그때는 2년이었으니까 지금 미리 공부를 해도 쓸모가 없을 것 같다 대학원 진학에. 그래서 단어를 일단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토익도 시험 필요가 없어도 일단 한번 보기는 봤고 탭스도 시험을 한번 봤습니다. 그렇게 단어부터 시작하면 좋은 것 같아요. 단백질 구조에 관심이 있는 거라면 일단 박상현 교수님의 수업은 전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리화학 실험 수업은 꼭 듣고 정말
이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실험을 거의 대부분 배울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은 꼭 듣고 열심히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연구 방향을 정한 거라면, 자기가 원하는 연구 주제를 정한 거라면 학부연구생이나 관련한 곳으로 인턴을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